네, 이거는 아마도 실제 장면하고 거의 같은 것 같은데요. 저 정도 터졌다는 거는 500m 상공인 것 같고, 그리고 거의 석촌호수 물 있죠. 그게 650만 톤. 그게 그냥 올라갔다가 100m, 200m 그리고 내려오고.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서균열 교수입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너무 많아가지고요. 좀 질릴 정도로 왔습니다. 자, 이건 영화죠. 그렇죠? 네. 이건 물론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스, 그러니까 CG나 뭐 이런 걸로 했을 텐데, 이 정도면은 현실 빰치도 사실은 현실에서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는 광경 그때 볼 때쯤에는 벌써 화학 때문에 화상 입고 백내장 이전에 눈 시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다 할 때는 사실에 가까워요. 화상 입었잖아요. 진동이 느껴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상당히 사실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대목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충격파란 게 음속보다 빠르단 말이에요. 음속이 초속 340m인데 지금 거리를 보니까 5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초 안에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비현실적이지만 뭐 거기서는 약간 시간 지연이 있을 수도 있죠.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빼고는 웬만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참호 속으로 들어갔다. 그건 맞아요. 일단은 어딘가 그 지하에 몸을 숨기면 되거든요. 여기 누르는 거는 핵축구공에서 그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이제 실제 경납고 또는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니까 1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게 동시에 나가는데 마치 여기서 모든 걸 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백악관에서 또는 대통령이 출장 중이라면 공군 1호기에서 여기 신호가 오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전화를 받고 바로 하는 건데, 여기서 마치 카드가 들어갔고 그거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자 장비가 전부 현대화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날로그로 돼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보고 즐겁게 하는 건데, 디지털화가 되면 될수록 신호가 잘 빠져나가고 첩보에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저기 오는 속도가 이제 거의 초속 300m 수준이면요, 자동차가 도저히 갈 수 없죠. 우리 그 토네이도에 저기 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냥 가다가 전복 저기 뒤집어지겠죠. 근데 굉장히 먼 거리를 간 거 보니까 멀리서 일어났으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머지않아서 이렇게 하기 전에 덮치겠죠. 왜냐하면 자동차로 빨리 빠져나가야 되면, 아니면은 어딘가 지하, 어딘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금 보니까 허허벌판이 그건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 두 분이. 네, 이거는 아마도 실제 장면하고 거의 같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바로 휩쓸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처음에 핵실험할 때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한 과학자 그 유리창 너머로 보는 거, 저기 맨으로 보잖아요. 여기 그 보호 안경 다 써야 되고, 지금 보호 안경 쓴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와 동시에 그러니까 태풍이 몰려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사망이라고 보면 되죠. 화상을 입고 사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로 볼 때는 좀 재미있긴 한데 그 현실감은 조금 덜한 것이죠. 순간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도망가고 할 시간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냥 증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거의 그 수상에서 한 거 또는 수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일 많았던 게 그 비키니 환초에서 했던 것들, 그리고 거기 이제 프린스 어이겐도 그렇고 이런 배들이, 근데 그 예상보다는 좀 멀리 있어서 그런지 많이 가라앉진 않았는데, 사실은 그 2차 대전 때 썼던 유물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완전히 사용을 못하게 저기 하게 그냥 하고, 그리고 결국은 가라앉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난류가 발생돼 가지고 이제 공중에 헬리콥터 정도는 그냥 전복이 되죠. 항공모함 당연히 이제 전복하겠고, 상당히 그 실물과 가깝습니다. 이게 아마도 지금 보니까 이 건물이 한 200m는 안 되죠. 저 정도 터졌다는 거는 500m 상공인 것 같고, 생긴 건 맞는데 저게 이제 다리였다면 맞는데 금방 그 버섯구름이 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밑에 진공이 생기니까 옆에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먼지가 타버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아주 그 짓눌린 그런 버섯구름이 돼가지고 잔뜩 분진을 머금고 위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화구만 있는데 이게 다리였다면 맞아요. 근데 이제 지구에서는 그 화구 다음에 바로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데, 일찍 끝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묘사가 서툴다고 봐야 되겠죠. 버섯구름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상상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로 1000만 톤급이다, 뭐 1억 톤급이다 하면은 가능해요. 대도시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영화 속의 인물도 전부 이렇게 하고 전부 이제 기화가 되는 게 맞는데 좀 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열풍이 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리창이 깨지고 그 다음에는 기화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만큼 가까이에서 터졌느냐, 얼만큼 높이서 터졌느냐,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 걸 제외한다면 제법 현실적으로 묘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화재 발생. 네. 이거는 상당히 현실적인데 날아가지요. 왜냐면 히로시마가 사실 위력이 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0mg 정도 터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에 100배, 1000배 되니까 지금 저렇게 뼈만 앙상이 있는 건 아니고 저 상태는 불가능하죠. 살갗이 없어졌으면 그 다음 뼈도 승화를 하겠죠. 그러니까 승화는 단 게 아니고 고체가 기체로가 되는 겁니다. 승화. 당연하죠. 남지 않죠. 잿더미가 되는 거죠. 순식간으로. 그 예를 들어 이렇게 뼈만 남거나 그거는 이제 그 영화적인 그런 그 흥분감이 있긴 한데 현실감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 이제 버섯구름이 피어났으니 그런 점에서는 맞는 것 같고 제법 그 검은 그 방사성 낙진 구름도 생기고 그게 이제 여러 군데서 터지고 구름끼리 모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구 상당 부분 3분의 1, 4분의 1, 뭐 절반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핵 겨울이 찾아올 수 있겠죠. 사막이네요, 그렇죠? 모래바람이 있는 거 보니까요. 삼일째 실험일 수도 있겠네요.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당시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폭발력이 컸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트린디 시험보다는 훨씬 더 폭발력이 크네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에 네바다 사막 어디선가 했던 그런 실험인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작전이 있고 오퍼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엑스퍼리먼트 실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작전 안에 실험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작전이고 어떤 실험 그거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당시 보면은 안경 안 쓴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 방사선이라는 게 얼마큼 무서운지 몰라가지고 그야말로 무슨 야구 경기처럼 구경 삼아 지금 정말 안경 안 쓰고 정말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정도 되면 그 이제 충격파가 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 장면이고 아마 이 정도는 크지 않은 뭐 데이비 크라켓 정도 되는 대포탄도 이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위력은 아마도 1킬로톤 미치였을 것이다. 버섯구름 크기를 보면은 1959년 정도에 있었던 실험 같이 보입니다. 네, 이거는 그야말로 홍보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소련에 쫓기고는 있었지만 일종의 미국의 위신, 국격 이거를 두 가지로 했습니다. 이런 핵폭발, 두 번째는 로켓, 그러니까 인공위성 실험. 그때 스푸트니크의 선수를 뺏겼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기를 쓰고 우리가 점점 더 강력한 폭탄, 우리는 언제라도 어떤 것이라도 터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됐고 많은 사람 여기는 나중에 민간인들도 그랬고 그 소위 연예인들도 많이 갔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비키니 환초에서 했고 이때 그 공중으로 날아간 물량이 200만 톤, 크게는 뭐 한 500만 톤 하면은요 롯데 월드타워에 가득 채워요. 5개쯤 채우죠. 그리고 거의 석촌호수물 있죠. 그게 650만 톤. 그게 그냥 올라갔다가 100m, 200m 그리고 내려오고 그 밑에 있던 그 금속 덩어리 기타 바다의 그 잔해들 해조류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올라가서 마치 왕관처럼.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수중에서 폭발시켰는데 나중에 여기 가장 큰 실험은 그 캐슬 브라보라고 하는 수폭탄 실험이고요. 그거는 정말 커서 히로시마의 1000배 크기였고 그 일본이 참 애군이 따르는 게 근처에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 굉장히 크게 다쳤고 그리고 비키니 섬의 그 원주민들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액수는 그렇지만은 몇 천억 정도가 계속 주민 생계 보조금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삶의 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비키니 환초입니다. 이게 그 아주 유명한 케니킨이라고 하는 지하 핵실험이고 자르본바의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5메가톤, 500만 톤이고 거기서 터뜨렸던 세 번째 실험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섬 전체의 땅이 7m쯤 일어났다가 가라앉고 지진 규모로는 약 8 정도 그러니까 후쿠시마 수준은 아니지만 땅에 모든 게 있고 그 다음에 설치됐던 계측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망가졌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하시면은 땅이 갑자기 7m 솟았다가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는 지층이 이제 그 물렁물렁해지거든요. 지질 연화가 일어나는
하는데 진흙덩이처럼 아주 물렁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하수가 이제 용솟음치고. 이거는 실제로 그 네바다 사막에서 있었고요. 지금 저기 그 그랜드 캐니언처럼 생긴 캐니언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아마 지하 1.8km, 그러니까 1800m에서 했는데 아예 그냥 솟아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북한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만탑산에 산 건데, 그 3차부터 6차, 특히 6차는 이제 강력했기 때문에 산 자체가 퍽퍼짐하게 산자락이 1.5km 정도 쭉 퍼지고 키는 50cm 줄어들고, 그러니까 산이 짜부러진 거죠. 그게 300킬로톤, 이게 5메가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1.8km에서 했는데 이 정도 됐다는 거는 무서운 거죠.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는 우연찮게 며칠 전에 직접 들었고요. 그래서 개봉될 거라는 것도 알았고, 계략적인 내용도 전에 들었고, 아시다시피 오펜하이머는 굉장히 그 비운의 과학자죠. 결국에는 정보를 그 당시 소련에 넘겼다. 그리고 공산주의 성향이 있다는 걸 해가지고 특권을 다 뺏겼죠. 과학자로서의 신분도 그렇고 온갖 명예를 다 뺏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 핵폭탄을 직접 터뜨린다, 전술핵을 터뜨린다, 그건 좀 상상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요즘 그 캐머런 감독이 그 아바타를 만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기술을 쓰면은 순수 전자 계산 가지고 똑같이 현실보다 더 멋진, 가슴 찡하는, 울렁거릴 만한 그 폭발 장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뜻일 텐데, 미국이지만 핵폭탄을 터뜨린다. 핵폭발이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트리니티 실험이 그 당시만 한 1945년이니까 모든 건 그 사진밖에 없는데, 그걸 역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다가 20킬로톤짜리 플루토늄 놓는단 말이고, 높이가 뭐 25m다 놓죠. 똑같이 그걸 전자 공간에서 하고 그걸 덧입히는 거죠. 그걸 이제 AR이라고 하죠. 그럼 그게 이해가 되는데, 실제 핵을 터뜨린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라도 과장됐겠죠. 왜냐하면 CG를 넘어간, 이거는 초전산이라고 해요. 그거는 미국도 요즘 실험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핵실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실험을 하고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 실험을 덧입혔겠죠. 그걸 이제 그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자체가 핵실험이었기 때문에 그건 실제예요. 그러니까 물리현실 그리고 가상현실을 버텼을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맞아요. 증강현실이 되거든요. 증강현실이라는 건 절반은 현실이에요. 그 현실은 1945년 7월 16일에서 온 거죠. 거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컴퓨터 그래픽스를 넘는 초전산 슈퍼 시뮬레이션하고 그걸 같이 짜깁기 덧붙이면 말이 맞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1945년 7월 16일 새벽에 핵을 시간 여행을 통해서 가져온 겁니다. 2023년으로. 그리고 우연찮게 7월이잖아요. 그 7월 16일 날 개봉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45년이니까 78년이 되네요. 그렇죠? 78살짜리 삼중 핵이죠. 그럼 맞죠. 그렇죠. 물론 차폐는 했겠죠. 근데 핵을 터뜨리는 것 자체가 아무리 미국이지만 핵을 지상이나 공중이나 우주에서는 터뜨리지 못하죠. 그렇죠? 못해요. 그래서 전산적으로만 자료가 쌓였기 때문에 굳이 핵실험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이 한 80살 가까이 된 삼위일체 핵을 다시 터뜨린 거라 보면 돼요. 전산 결과하고 덧입혔으니까 실제 핵이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